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들어보겠습니다. 할게요. 일반적으로 제 꿈이 간호사여서 간호윤리랑 관련된 이 생윤이랑 관련된 그런 내용을 발표하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환자의 아픈 몸을 치료하는 직업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데 저 역시 간호사를 지망하는 학생이고 이를 위해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 3단원, 삶과 죽음의 윤리를 공부하면서 치료를 통해 회복되는 환자를 위한 간호와 더불어 치료가 아닌 좋은 죽음을 필요로 하는 간호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철학과 간호학의 융합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이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제가 설명할 목차고요. 여러분은 잘 죽는다, 즉 좋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죽음을 준비하는 방식을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인간다운 죽음, 즉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잘 죽는 것이란 좋은 죽음 또는 존엄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좋은 죽음은 이렇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읽으면 되겠죠? 좋은 죽음은 존엄성과 사생활을 보호받는 것, 통증과 다른 증상 조절에 조절력을 가지는 것, 어디서 인종할 수 있는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 병원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호스피스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과 이별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여기서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편 한국인이 생각하는 죽음은 기계적 장치에 매달리지 않는 죽음, 가족과 함께하는 죽음, 의료 전문가의 공감적 도움을 받는 죽음, 임종기 동안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죽음, 그리고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죽음, 편안한 모습으로의 죽음이라고 여기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연령별, 대상자별, 그리고 대상자별로 상이하지만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미리 죽음을 준비하면서 가족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편안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서양이든 동양이든 똑같이 나타났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바로 이런 연구 공통점이랑 똑같은데 비슷한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바로 제가 원할 때 죽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병이나 다른 외적 요인, 사고 막 이런 걸로 억지로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이 아니라 진짜 제가 죽고 싶을 때 제가 선택해서 죽는 죽음이 저는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강제적 요인 없이 제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으로 야스퍼스와 실존과 죽음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스퍼스는 실존 철학으로 되게 유명하죠. 여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실존주의의 중시 문제는 인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는 실존주의의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 인간학은 보편적인 인간 이해에 관심을 갖는 한편 실존주의는 인간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험과 체험을 중시한다고 해요. 구체적인 개인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보편적인 인간의 죽음보다는 개별적 나의 죽음을 더 중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실존주의 대표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야스퍼스는 철학하는 것이 죽는 법을 학습하는 것이며 죽는 법에 대한 학습은 실제로 바른 삶을 위한 조건이 된다. 사는 것을 학습하고 죽는 법을 학습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보면은 죽음에 대한 사유와 삶에 대한 사유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이라고 알 수 있어요. 이 말을 통해. 야스퍼스는 인간의 본질을 깨우침으로써 인간이 본래적 자기, 즉 실존을
자각하는 일을 자신의 철학적 과제로 생각했다고 해요. 야스퍼스 사상에서 인간 실존의 참 의미는 한계 상황의 경험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 실존의 본래 모습은 우리가 한계 상황을 경험하는 가운데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며, 있는 한계 상황에 인간이 부딪혀서 인간은 스스로 좌절을 경험하고 이 좌절을 통해서만 자신의 본래 모습인 실존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한계 상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야스퍼스는 인간의 상황을 강조했고 인간은 상황 내 존재라고 인식했습니다. 인간은 대부분의 일상에서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구상 등 노력을 통해서 상황을 피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와 달리 한계 상황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보다 궁극적인 상황을 말해요. 이러한 한계 상황으로 야스퍼스는 고통, 죄, 그리고 죽음, 투쟁 등을 들고 있으며, 살아있는 한 인간은 이러한 한계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 중 죽음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 철학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나의 삶에 더해지는 의미와 변혁의 힘이 무엇인지를 더 중요한 의미로 간주한다고 해요. 실존 철학은 죽음에 대한 불안의식을 통해 일상적 자기, 즉 비본래적 자아에서 이상적 자아, 즉 본래적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본대요. 죽음은 삶 자체를 이루는 하나의 구성 요소로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죽음은 인간이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전형적인 한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죽음의 의미를 변형시키는 것을 통해 한계 상황으로서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나 죽음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은 현상이지 존재 자체는 아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죽음의 불안과 고통은 실존의 확신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실존 철학은 말합니다. 인간은 실존하기 위해 질적으로 불안을 느껴야 한다고 하는데, 야스퍼스는 이런 불안을 실존적 비존재의 불안이라고 규정했어요. 이것은 가능성 실존이 현실적 실존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말하는데, 따라서 인간은 절망, 좌절 속에서 자신에 대한 자각과 본래적 존재로의 비약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고 합니다. 한계 상황에서 진정한 체험은 이러한 긴장이 반복될 경우에만 나타난다고 해요.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직면할 때 죽음에 의해 파괴되는 것은 현 존재에 나타나는 현상적 변화일 뿐, 존재자 내부의 자체에 나타나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죽음을 직면할 때 떨게 되는 불안은 현 존재 인간의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직면하여 불안해하고 초조해함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과 본래적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에서 오는 한계 상황이라기보단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파악하게 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 차라리 되풀이함으로써 그 죽음의 경험 속에서 인간에 대한 실존적 확신과 올바른 이해가 새롭게 획득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위협은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야스퍼스는 이런 불안을 두 종류, 즉 실존적 불안과 현존적 불안으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생사와 관련된 욕구가 위협당할 때 흔히 느껴지는 불안으로 흔히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현존적 불안이고, 이것에 비해 실존적 불안은 비존재에 대한 공포를 의식할 때 생기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 실존적 불안은 실존에 대한 확신과 확실한 깨달음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는 힘으로 작용하는데, 이 실존적 불안은 현존적 불안과 달리 죽음에 직면할 때 삶의 깊이를 깊어지게 하며 실존으로 하여금 확실히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도록 촉구하는 힘이라고 해요. 실존으로서의 인간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로지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불안의 토대 위에 서서 그것을 용감히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야스퍼스는 대부분의 인간은 한계 상황을 부인, 합리화 혹은 일반화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런 상황을 감추어 버린 채 비본래적 자아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야스퍼스는 주장합니다. 한계 상황을 대할 때 가장 올바른 태도는 한계 상황을 수용하고 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야스퍼스는 말했어요.
즉 야스퍼스는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여 자기 기만 없이 참되게 죽을 수 있는 비판적 용기만이 한계 상황으로서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참다운 태도라고 주장합니다. 간호학이 임종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은 인간의 신체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신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에 임박한 가족이나 환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되게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지만 어떠한 답도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개인이 대처하거나 의료인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간호학이 임종 환자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체계적 연구는 1969년 퀴블러 로스 박사가 처음 제시한 죽음과 관련된 5단계의 이론입니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약 200명 이상의 죽음을 직면한 환자에 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임종 환자의 심리적 상태를 단순화시켜 5단계를 거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인의 단계인데 이는 죽음과 관련된 현실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일종의 정신적 방어 기제 역할을 하며 감정이나 양심 등 정신체계와 관련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진단이 틀렸을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기록이 나와 바뀐 게 틀림없어 와 같이 사실을 부인하고 본인이 편한 사실만 골라 믿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며 심한 경우 어떤 이들은 반복적으로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분노 단계인데요. 이는 왜 많은 사람들 중 하필 나지? 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각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표출이 된다고 해요. 다음은 협상의 단계로 나는 내 아이가 결혼하는 것만 보고 죽을 거야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거나 죽음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의 경우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좋은 일에 남은 여생을 바치겠습니다 같이 종교 신앙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경우 환자가 만족할 만한 협상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해결책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단계는 아니지만 죽음을 앞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잘 보여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울의 단계입니다. 현재 직면한 상황이 극복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현실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이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표출하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사람을 피하고 많은 시간을 혼자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 지내기도 합니다. 다른 의미로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준비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임박하여 이 세상과 결별을 준비하는 수용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환자들은 마침내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임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분노와 같이 개인의 환경,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죽음에 임박한 현실 속에서 긍정적 측면을 생각하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는 죽음에 임박해서 거치게 되는 과정은 아니며 아직 죽음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도 이 과정에 돌입하는 환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애도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임종 환자들의 심리적 각 단계들에 있어 간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부정의 단계에서 간호사는 환자를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도 자신의 상황이 충분히 혼란스럽고 미리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자를 무조건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간호사로서 환자를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분노의 단계에서도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환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노의 단계는 환자가 죽음을 받아들인 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환자 또한 죽음이라는 미지의 현상에 대한 불안한 상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런 환자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이해해주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협상의 태도에서는 직접적인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너무 현실을 강요해서 자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환자들이 무의미한 협상에 의존하고 무의미한 믿음에 매달려 남은 여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옆에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울의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환자를 혼자 두지 않고 아무리 환자가 혼자있길 원하고 주변인들을 거부한다고 해도 오히려 방문 횟수를 높여 더욱 옆에 있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환자가 자신의 옆에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용의 단계에서는 환자와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으며 자신의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환자 본인이 삶을 살아옴에 있어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였음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미래 간호사가 된다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진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저 혹은 간호사가 좋은 죽음을 위해서 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증발급 서비스 친구들 내려오라고 박지혜, 김서윤, 김유영, 남지영, 이유정, 이재현, 황세윤. 남지영. 학생증이랑 사진 가지고 뉴욕으로. 사진 한 장. 학생증 있어? 나오십시오. 아 더워. 그냥 늦게 가고 나오십시오. 누구 5명? 너무 더워. 말 진짜 빨리 했어. 지루할까 말 진짜 빨리 했어. 응? 뉴욕? 자, 마저 듣겠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 훗날 제가 호스피스 간호사가 된다면 환자들에게 좋은 죽음을 제공할 수 있는, 즉 불안해하지 않고 평온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차게 참 또 죽음의 윤리학이라는 쉽지 않고 낯선 주제를 가지고 정말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하지요. 그 발표 본문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야스퍼스가 얘기하는 실존주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의 방식은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의 경험을 되풀이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죽음의 경험을 이제 되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주변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게 되풀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죽음이 주변 사람의 죽음이니까.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 인간은 한 번밖에 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되풀이할 수는 없지만,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 특히 그 가족과 같은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을 간접 체험한다라고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죠. 근데 그때 친한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나도 언젠간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부정하고 저거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이런 식으로 외면하기보다는 거기에 정면으로 직면함으로써 나도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나의 생애 동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된다 얘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 없이 살게 돼. 생각 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고 뭐가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돈 좋다 하더라 그래 돈 모으자. 싸들고 갈 수 없잖아요. 죽으면. 그리고 남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구를 이기고 싶다. 이런 식으로 무한 경쟁의 그 굴레 안에서 계속 피곤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내가 언젠가 죽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내 삶에서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호스피스 간호사를 지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나 동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원래 꿈이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원래 심리 상담사가 꿈이었는데
가장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가장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원래 상담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얘기도 듣고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 간호사가 되면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관심사를 잘 살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쌤 이거 그냥 저장 안 해도 되죠? PPT.